안녕하세요, 혼입니다. 일단 오늘 장은 정말 원치 않는 방향으로 또 진행이 되어 버렸어요. 버렸고, 제가 얘기 드렸죠. 횡보로 가기만 하면 되고, 여기 밑에 하단만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바로 또 하루 만에 이렇게 하단을 건드려 버렸죠. 그래서 다시 또 한 번, 정말 또 한 번, 지지대를 건드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야 이거 정말 이러다가 깨지는 거 아닌가, 정말 여기서 깨지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감이 자꾸 보이고, 좀 되게 좀 시장이 어둡습니다. 일단은 자, 당장은 마찬가지로 여기 지지를 해줬던 여기 구간 3190포인트 정도까지도 열어내야 되지만, 당장은 여기가 좀 버텨주면서 올라와 주면 좋겠다. 여기 설마 이 121선까지도 봐야 되나 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봤던 대로 불안했던 그 시그널대로 하단이 낮아지는 그림이어야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단이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되게 좀 힘들어요. 힘든 장이고, 코로나 관련주로 수익을 내지 못했다면, 이젠 테마도 없죠. 다른 테마도 없고 그냥 코로나 관련 종목들과 의료 쪽, 바이오 쪽에 수급만 돌고, 나머진 전부 그냥 모든 추세를 이탈하고 하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힘들죠. 힘든 장이 맞아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 하단을 열어놓고 냉정하게 또 대처를 해야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또 만기일이에요. 만기일이라 변동성이 좀 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혹여나 이 3170포인트까지 만약에 밀리고 뭐 여기 지지대를 벗어나서 흐른다면, 여기는 정말 담아볼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기회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게, 꼭 이렇게 빠지는 장에서 사는 거는 좀 아닐 수 있어요. 진정되고 사고 좋아져도 괜찮긴 하지만, 이 121선이라는 수치를 코로나 이후엔 닿은 적도 없다고 얘기 드렸죠. 여기 보시면 작년 10월에도 그랬고, 그 뒤로 120선은 만난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는 120선이 이제는 거의 다 올라와서 만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좋은 시그널은 아니지만, 그만큼 충분한 조정을 올해 한 해 받아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좀 긴 호흡을 다시 유지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코스닥 보시면 이게 좀 그래요. 지수는 많이 밀리진 않았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지만 종목별로는 정말 박살이 났죠. 박살이 났고, 바이오 수급 때문에 지수가 버텨주는 정도다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정말 큰 하락들이 많이 나왔다. 대부분 하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를 좀 다루지 않는 저로서는 조금 더 좀 전달드리면서도 무거운 마음이 드네요. 그렇다고 또 바이오를 또 이제 와서 보기도 좀 그렇고, 일단은 좀 시장을 지켜보시고, 진정을 지켜보시고, 대응 전략을 계속 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도 한번 200 보시면, 코스피 200이 약하다 얘기 계속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4거래일 동안 큰 하락이 나오면서 결국은 마찬가지로 되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수는 그렇게 많이 1년 한 해치로 보면 많이 밀린 건 아닌데, 종목별로는 되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좀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 긴 호흡을 보면서 좀 저가에 또 공략도 해보고, 조금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또 힘든 장이 지속되니까 손절은 하지 마세요. 소부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종목에 따라서 하지 마시라 라고 얘기 드리는 게, 일단 종목 보면서 얘기를 또 나눠보자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 일단은 코로나다, 기승전 코로나다 라고 얘기 드렸지만, 사실 제가 같이 항상 보고 있다는 요 놈이 또 문제죠. 요놈 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 다시 오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때 보시면, 이때 달러가 하락하는 것 같은 여기 하락세 하루, 이틀, 3일, 이 3일 동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갔던 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받아버리면서 지지 테스트, 그 다음에 상승 가니까 오늘
어제 그제 하락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달러 선물만 보셔도 이거는 외국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전고점에 다다라 있는데 여기서 안 눌려주면 좀 되게 안 좋은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달러 선물 지수만 보셔도 시장의 흐름은 이제는 읽을 수 있어요. 사실 외국인의 그 수급에 따라 시장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 달러의 환율의 움직임이 모든 지표를 말해줍니다. 당장은. 그러니까 이거 보셔야 되고, 달러가 왜 올랐냐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계속 많이 올라왔죠. 올라왔고 올해 좀 보시면 그 올해 상승이 되게, 지금 보시면 이게 언제냐 보시면 작년 올해 2021년 들어서 지금 달러가 최고치예요. 최고치. 그러니까 주가들이 삼성전자 반대로 움직인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는 거죠. 달러가 최고가를 경신하니까 지수가 힘들고 종목이 힘들다. 그래서 그랬고, 사실 오늘 그 하이닉스를 보시면, 자 이렇게 달러 보시고 하이닉스 먼저 보면 SK 하이닉스가 빠져 있네요. 잠시만요. 자, SK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를 먼저 보시면 이게 사실 오늘의 좀 굳이 말씀드리면 오늘 하락의 주범입니다. 주범이고 그 되지만, 자 여기까지도 진짜 10만원까지 열어놔야 되나 라고 할 정도의 하락이 나왔죠. 보시면 주봉을 보면 그렇고, 주봉도 보면 여기 구름대까지가 103,000원 까지 일단은 봐야 되는 구간. 월봉으로 보시면 여기 또 보이죠. 20월선 보이면 20월선이 103,000원 정도.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다음 지지대를 또 찾아야 되는데, 다음 지지대가 103,000원 정도 된다. 103,000원 갭뜨기 전자리 정도 되겠네요. 일단 주고 갭자리죠. 갭으로 띄었던 자리 여기 부근입니다. 딱 여기. 일단은 여기까지 추가 하락을 염두해둬야 된다가 되겠죠. 그래서 내일 하루 더 빠지고 여기에서 지지를 해주고 멈춰줄 수는 있어요. 사실 단기간으로 봐도 하락기의 그 강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단기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것 같았지만 바로 또 꺾어서 곤두박질 쳤다. 사실 그 디램의 가격에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 SK 하이닉스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주가가 다 박살이 났죠. 그리고 삼성전자 대형주들 두 개가 탑에 1, 2 종목이 정말 곤두박질 치고 있다. 이런 건데 사실 요거는 그 디램 가격에 뭐 때문에 하반기가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는 기존에 있던 얘기예요. 기존에 있던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주가 뺐던 거예요. 공매도 누를 때도 하반기가 좋지 않고 성장성이 의심된다라고 해서 이때부터 뺐잖아요. 이때부터 뺐는데 지금 와서 이제 와서 디램 얘기한다? 아닙니다. 그거라고 보기보다는 이 하락의 원인은 일단은 뭐라 해도 이 달러다. 이 달러의 상승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달러의 상승을 보시면 되고, 달러가 오르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이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계속 번지고 안 좋아지고 이렇게 코로나 피해를 보게 되면 달러는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잠잠해져야 달러도 좀 안정적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경기 지표는 또 이런 상황에서 올라가니까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또 경기 민감이나 금융주 가치주들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성장주는 멈칫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변동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환율이다. 환율을 보시면 좋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때 밑단을 좀 열어놓고 보면, 삼성이 예전에 체크해놨죠. 예전에 보면은 여기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결국은 반등해주고 올라가는 것 같았으나 다시
밑을 또 열어놓고 보면 76,500원 뭐 이 정도, 76,700원 정도에 그 다음에 75,000원이 깰 수도 있는 구간까지 봐야 된다라고 여기 드렸어요. 예전에. 그래서 빨리 그냥 바닥이면 바닥 빨리 다지고 가자 그랬고,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여기 지금 그 장기간 지켜왔던 금액대에서 멈춰 있긴 하지만 좀 깨진 모습이기도 한 것 같죠. 깨진 모습이 한 것 같죠. 그래서 멈춰 있긴 하지만 되게 힘들다. 외국인 수급이 말 그대로 그 환율이 지금 고점을 또 갱신해 버리면 여기서 내려가는 건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당장은. 그리고 이렇게 또 밑에 하단이다. 그래서 사실 요게 지지대로 버텨주고 말려고 하는 것은 수급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환율이에요. 환율이 여기서 다시 한번 눌려주면서 좀 안정을 찾아줄지, 아니면 다시 한번 또 치고 갈지에 따라서 상방과 하방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내일은 만기일이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내일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해도 성급하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구간은 아니라는 건 얘기고 드리고 싶네요. 자, 다른 걸 봐서 SK이노베이션은 좀 바닥 다졌나? 바닥 멈춘 건가? 하는 정도로 조금 진정은 일단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적으로도 이렇게 진정이 되는 모습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상승이 간다기보다 하락이 제한되고, 자 여기까지는 일단 닫아 놓으면서 하락이 제한돼 가지고 횡보를 하고 있다만이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외국인이 지금 안 좋은 그 와중에서도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고, 기관도 이제 와서 담고 있다. 그러니까 하락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수적으로나 그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진정이 되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노베이션 때문에 이제 SK가 여태까지 빠져오고 못 갔다 그러면 그 단계에서 이렇게 악재가 덜어지는가 하면서 이렇게 좀 상승의 그림이 나와주긴 했었지만, 반대로 오늘 또 SK 하이닉스가 바닥을 그리면서 또 영향이 있는 모습이에요. 지수도 그렇지만 SK 하이닉스가 바닥을 기니까 SK 또한 좋지 못한 흐름을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빨리 지지대 찾아서 악재를 덜어내줘야 되겠다. 그래야 SK 지주도 상승에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가 되겠네요. 참 정말 악재가 되게 질이 나쁘게 악재가 퍼지고 있어서 시장을 흔든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좀 시간이 좀 다소 더 걸린다지 좀 전체적으로 코로나 같은 정말 팬데믹이 와가지고 주가가 하방을 가고 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121선 기준으로 매수 유효하다. 그래서 추가 비중을 담을 수 있는 구간이라면 아까 같이 SK이노베이션처럼 진정을 보고 담아도 되고, 또 반대로 내가 좀 물려있고 손실권이어도 지금은 매도할 때는 아니죠. 말 그대로 매도를 하더라도 반등을 해주고 하는 거지, 정말 바닥을 꽂고 있을 때면 내가 최저가에 털릴 수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십시오. 자, LB세미콘 같은 종목 마찬가지로 소부장주들 다 박살이 났어요. 이틀 만에 그냥 아작이 났죠. 달러에 마찬가지로 하면서, 또 오늘은 하이닉스 악재로, SK 하이닉스발 악재로 반도체주 전체가 박살 난 겁니다. 그래서 기본 파운드 소부장주는 기본적으로 5%씩은 다 빠졌어요. 더 빠진 것도 있고 좀 덜 빠져봐야 뭐 3, 4%, 많이 빠진 것들은 10%까지 빠진 것도 있다. 그래서 소부장주들의 하락이 정말 거셌지만 반대로 좀 다르게 좀 보실 수 있는 건 그나마 삼성전자와는 다른 흐름이다. 삼성전자처럼 우하향하는 흐름은 아니었고, 우리가 봤던 구간이 조금 이렇게, 요날 제가 추천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날 봤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그 추가 손실권은 아니다 라고 해서, 일단 LB세미콘 같은 경우도 내일 또 그 하이닉스나 전자나 이런 지수나 그런 거에 따라서 여기 이탈될 수 있습니다. 이탈될 수도 있어요. 지금 안 되는 건 없는 장이죠. 하지만 지금 단기 추세대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멈춰주는 구간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일단 멈춰는 줬답니다. 그래서 내일 또 흐름 보면서 대응을 해야겠다 이렇게 될 것 같고, SNS텍은 고점에 대한 부담을 얘긴 드리긴 했죠. 하지만 하이닉스 악재로 바로 그냥 이 상승 추세와 여기 단기 상승 추세를 모두 반납해 버리는 그림이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 좀 이렇게 고점을 이렇게 바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SNS텍은 처음에 우리가
보고 또 추가로 보고 추가 지속적으로 봐왔지만 여기 구간에서부터 또 계속 언급드렸죠. 여기 구간에서부터 보면 많이 상승한 건 맞아요. 그래서 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랑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 자체의 흐름은 조금 불쾌해졌죠. 그래서 일단은 다시 여기 조정받고 지지받았던 구간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 당장은 21선 좀 지지를 해준 모습이지만 사실 그냥 지지라고 보기에는 그냥 하락이었고 멈출 자리에서 일단은 멈춘 거다. 그래서 소부장주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멈춰줬고 내일 반등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대처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반도체나 소부장주들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끝났나 끝인가 슈퍼사이클 닫았나가 아니에요. 정말 제가 볼 땐 좀 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기다려 왔는데 좀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조금 더 걸리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소부장주들은 아직도 좋은 흐름이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반등을 꾀하려면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사업을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재료들 동반되면서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또 우리 코로나가 되게 좀 심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백신 보급이 올해 이제 이번 달부터 충분히 또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시면서 때로는 좀 길게 호흡을 가져가시면 이 장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또 봤던 테마 몇 가지 볼 건데 이건 이제 대북주죠. 대북주고 장이 좋을 때 이렇게 비정상적이지 않은 장이었죠. 거기서 봐야 되는 구간 여기 말 그대로 하락 구간을 짚어드린 건 맞아요. 그러니까 조정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멈춘 구간을 짚어드렸고 멈춘 구간에서 멈춘 건 맞죠. 멈춘 구간에서 멈춘 건 맞아요. 그렇죠? 1차 봤던 구간, 2차 추가 또 말씀드렸던 구간,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굳이 보면 여기 중기 추세선에 지금 깨진 적은 없죠 아직. 그래서 오히려 안 사신 분이면 장이 하락하면 여기 구간 추세대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 있고, 반대로 이 추세대가 깨지면 바로 손절하면 손절은 짧고 위로는 또 많이 열려있는 상황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일신석지 관심 가지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아직 대북에 대한 재료는 남아있고 아직 흐름 좋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이렇게 또 이게 깨지지만 않는다면 또 좋은 금액에 담아보면서 또 이 장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덱스터라고 해서 그 메타버스 관련주죠. 마찬가지입니다. 큰 틀에서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이것도 찝어놓은 자리에서 전부 지켜줬던 자리였죠. 여기까지는 일단 추가 조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 구간,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도 일단 여기 멈춰줘야 되는 구간인데 깨진 거죠. 깨졌어요. 일단 여기가 단기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자리였지만 깨졌고, 자 그러면 당장은 여기 지지선도 보이긴 하지만 여기 구간, 자 여기 구간이 되겠죠. 일단은 내일이라고 하면 여기 지지대를 확인해서 한 12,000원 그 100원 정도 똑같이 아까 그 신석재처럼 여기 그 추세, 단기 추세,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 봤을 때 여기 금액대와 밑에 본 추세까지 열어놓으면서 충분히 분할적 매수하면 또 덱스터 테마 주로도 금액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예전부터 소개됐던 종목 있고 소개드리고 나서 한 15% 10% 빠진 것 같아요. 처음 소개드리고, 그러니까 처음 소개드렸을 때 요때 요렇게 박스를 그리고 있을 때 소개드렸고 박스 하단쯤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뒤로 나서 계속 밀렸죠. 그래서 소량으로만 담아 보시라고 얘기 드렸지만 반대로 이젠 똑같아요. 자 보시면 여기 추세 보이시죠? 장기 상승 추세, 그리고 충분한 이 조정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깨진 것 같지만도 여기 추세를 보면 정말 최고의 맥점이 될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일단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장기선도 올라오곤 있지만 봐야 된다. 그리고 또 갖고 온 이유가 있죠. 주가 많이 빠져서 예전에 저 때문에 사신 분 계시다면 추가로 살 수 있는 구간을 또 가지고 온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조선 섹터예요. 만약에 경기 민감주가 움직인다고 하면 경기 민감주도 이젠 봐야 된다고 해서 계속 보고 있다고 얘기 드렸죠. 조선주나
그 건설주나 이런 거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얘기 드렸고, 때로는 가치주, 경기 방어주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일단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은 건설주였고, 건설주는 항상 저평가돼 있고 살볼만 해요. 지금도 매수 괜찮아요. 항상 얘기 드렸죠. HDC 현대산업개발도 있고 금호건설도 있고 또 삼성 엔지니어링도 충분한 조정 주면 또 괜찮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이 조선주도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보고 있지만 일단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이것도 종목 또 본 이유가 또 있어요. 또 보면 자, 이렇게 장이 금액 추출 가격 지정 하고 있지만 주포 외국인은 물량 사고 있다. 그죠? 가지고 있고 계속 늘려가고 있죠. 이 상승분 때 정리를 한 것 같지만 이 하락 속에서 꾸준히 매집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얘는 이 장기적 추세로 아직 죽지 않았고 얘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주포들이 물량을 쥐고 있다는 거. 그 다음 외국인, 이 안 좋은 장에도 외국인이 정말 이렇게 하락을 주도하는 외국인이 사고 있다는 건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얘기 드렸죠. 이런 종목은 좀 소형주니까 소량으로 금액 담아놓고 조금 진득하게 내버려두면 또 이쁜 수익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도 추가적으로 이 어려운 장에서도 담아볼 수 있는 것들, 일신석재, 대북테마, 메타버스 테마,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의 또 하나인 조선 섹터의 한라 IMS까지 한번 보시면서 관심 종목에 닫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좀 내일 만기일 잘 집중하면서 반도체에 또 하방을 잘 봐야겠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하방을 잘 보면서 우리가 다시 또 추가로 살 수 있고, 아니면 수익 냈던 거 초기 물량을 산다든가, 아니면 가지고 있지만 추가로 물타기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진정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손절 안 하고 지켜보면서 여유를 가지신다든가, 그런 전략을 또 보면서 계속 짜 나가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반도체 쪽에 많이 투자되셨던 분은 굉장히 힘들었었던 하루였을 텐데, 사실 다른 것들은 지수에 비해 그렇게 하락이 제한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같이 봤던 것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SK만 봐도 하락이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주들, 오히려 또 이렇게 지주사들이 이런 변동장 어려운 장이 괜찮아요. 그래서 SK나 LG도 관심 계속 가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LG, SK도 보시고 건설주, 조선주도 이제 좀 볼까 생각도 들고, 테마 같은 것들 좀 장기적 추세 깨지지 않고 금액 이쁜 것들 한번 보자. 그 다음에 반도체 하락의 진정을 보고, 가장 중요한 환율 지속적 체크하자. 이러면 장 대응 가능합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고 좀 여유 가지세요. 너무 조급해 하실 거 없고 불안해 하실 거 없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잊어버리시고 좀 당분간 좀 보자고요. 보시면서 또 계속 호흡해 보자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